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박경숙 저자의 문제는 무기력이다입니다. 무기력은 모든 사람이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느꼈던 감정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여러 책에서도 마틴 셀리그만이 이야기했던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 언급하며 학생들뿐 아니라 성인들도 무기력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 역시 무기력했던 시기가 있었고 인생의 발목을 잡았던 은밀한 방해자인 무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며 어떻게 이겨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생각은 하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것,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 등은 무기력에서 나온 문제이며 의욕없음이라는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로 무기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로 무기력은 하고 싶으나 에너지가 바닥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스스로의 힘으로 처지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사례가 나왔는데 무기력은 결국 스스로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일 때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환경과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만도 무기력해질 수 있고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만도 무기력해진다고 합니다. 하물며 두 상황이 모두 인간에게 닥친다면 당연히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리를 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떠올랐는데요. 자기가 통제하고 싶고 환경을 통제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육정책 및 나라의 여러 정책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등바등 살아도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박경숙 인지과학자는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그는 학부와 석사 과정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인공지능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수료한 후 인지과학을 다시 공부하여 대한민국 1호 인지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인지과학을 로봇에 응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로봇의 마음을 만드는 일과 인간 로봇 상호작용, 인지로봇 개발 등의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25년간 교육과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일에 더 가치를 느끼고 자신의 마음 하나를 잘 다루는 것이 곧 행복한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기력 해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무 무기력, 학습 무기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직장인과 학생, 일반인을 돕는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책의 중간중간 무기력 테스트, 생애주기 곡선 그리기, 감정 확인하기 등의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무기력 상태와 현재의 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무기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학습된 무기력, 은밀한 무기력, 무의식적 무기력, 만성적인 무기력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기력한 사람을 보면 자발성이 사라지고 행동하지 않으며 행동을 하더라도 수동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마음과 몸이 모두 아프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식단으로 인해서 체중 변화가 급격하며 조급한 생각을 하거나 과민 반응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조급증과 과민 반응은 의외로 빠르게 어떤 일이든 해치우려는 습성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무기력 증상이라고 합니다. 또 일 중독자와 완벽주의자에게 무기력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며 중요한 일에 쏟아 부어야 할 에너지를 부수적인 일에 쓰는 사람들도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무기력한 것이지만 집중해야 할 일 대신에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도 무기력한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무기력한 상태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나를 통제하고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서 유능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항상 정도를 지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항상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측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면 무기력해지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이 외에도 소외감을 느끼거나 부모의 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었거나 성격 자체가 무기력을 잘 느낄 수도 있는 등 원인이 다양하지만 결국 자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유능감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무기력해지지 않는다고 하며 빅터 플랭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용소에 있던 그도 그가 스스로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과 예측 불가능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무기력해지지 않았고 다른 포로들과는 다르게 버텼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살아가는 의미를 찾았으며 인간은 혹독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충분히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기력한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끝냄, 중립 단계, 새로운 시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세 단계를 거쳐야 자신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면 이를 그만두라고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무기력하게 주어진 일만 하는 상태, 전혀 기쁘지 않고 의미가 없는 일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 좋지 못한 것보다 더 나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무기력하게 하는 일을 버리기 위한 노력, 용기를 가짐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일을 준비하며 중립지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버리고 나면 자기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말 답답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태를 느끼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중립지대에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지대에서 우리는 우리가 준비했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통해 우리는 무기력해진 우리의 삶을 이겨내면 됩니다. 앞서 말했지만 무기력은 자발성과 유능감을 회복하면 충분히 이겨냅니다. 당연히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자발성과 유능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자는 인지, 동기, 정서, 행동을 모두 전환시켜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지, 동기, 정서가 작동이 되어야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기력해진 상태에서는 세 가지의 요소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하며 인지, 동기, 정서, 행동을 모두 전환시켜서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합적 마음 전환이라고 지칭하며 각 요소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생명체로 욕구, 욕망이 없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인간에게 욕구와 욕망을 앗아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런 경험들이 인간의 동기를 계속 갉아먹는다고 생각하면 쉬운데 특히 여기서 동기를 제대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내적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핑크의 드라이브,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 등의 책을 읽었을 때 사람들은 외적 보상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재 동기, 내적 동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내적 동기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엔진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살아가는데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무기력을 만드는 것은 인지장애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방식인 인지를 왜곡하기 시작하면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부정적인 경험으로 자기의 능력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면 당연히 자기와 세상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인지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인지장애를 이겨내고 무기력을 없애려면 자존감을 회복해야 하는데요. 저자 역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계속적으로 무기력한 상황이 왔지만 스스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진행하면서 자긍심을 점점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자기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라면 꼭 긍정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서에 문제가 생기면 무기력해집니다. 당연한 말로 저도 우울하거나 슬플 때 부정적인 감정이 제 몸속으로 들어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인간 역시 감정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베풀고 함께하는 상황에서 행복감을 우리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분노나 화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베풀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동기와 자존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인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수용하는 정서는 우리의 행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며 그 행동이 숙달될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 내 몸에 자연스럽게 뵐 때까지 우리는 노력을 해야지만 무기력한 상황에서 빠져나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기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하며 누구나에게 올 수 있는 무기력은 어쩌면 인간에게는 기쁨, 슬픔, 행복 등의 감정처럼 당연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길지 않아야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말을 듣지 않는 학생, 예의가 없는 학생,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 공부는 잘하는데 자기 멋대로인 학생 등 엄청난 유형의 학생들을 만났지만 무기력한 학생들은 정말 더 힘든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학생들에게 인생의 멘토 한 명이라도 정말 끝까지 믿어주는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학생을 무기력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은 박경숙 저자의 문제는 무기력이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